세연님, 네. 와이퍼 교체해 본 적 있어요? 그럼 피디님은 혼자 직접 교체해 본 적이 아예 없으세요? 이 와이퍼 공인비만 해도 몇만 원 나올걸요? 아, 그래요? 한 번도 안 갈아봤는데. 와이퍼 어디서 사요? 와,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 현대 기아차는 대부분 부품이 그 현대 모비스에서 만드니까 모비스 정품 와이퍼로 사셔야죠. 그 온라인 대리점 있어요. 현기 스토어라고. 현기 스토어요? 네. 현대기아차 스토어인가? 맞아요. 그 현대차는 부품 한 40만 개 정도 취급을 한다고 하니까 이 그랜저 HG 와이퍼면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뭐 사실 와이퍼나 전구류나 뭐 필터류 이런 거는 당일 발송도 가능한 수준이라서 뭐 장마 더 길어지기 전에 빨리 주문하시는 게 나을걸요. 아, 그리고 거기가 이렇게 오래된 차량이나 아니면 좀 구하기 어려운 부품들 그런 것도 지역 대리점 통해서 최대한 공수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부품도 필요 없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오, 괜찮은데요? 이게 부품 문의 게시판에 차대 번호나 차량 번호를 같이 문의하면 내 부품이랑 맞는 건지 검수를 하고 발송을 해주나 봐요. 그리고 여기 부품 구매 시에도 차대 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부품 전문가분들이 검수를 하고 발송을 해준다고 하네요. 오, 저처럼 꼼꼼하지 않은 사람들은 급하게 구매하다 이상한 거 구매할 때도 있는데 괜찮은데요? 맞아요. 그 셀프 정비는 진짜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뭐 그래도 필터나 와이퍼 이런 거는 워낙 간단해서 여성분들도 뭐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피디님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서 해결한다 치면 유지비도 훨씬 더 줄어드니까 한번 해보세요, 피디님. 현기 스토어 아셨죠?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 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제가 어느덧 이 아차가와 채널과 함께한 지도 벌써 7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정말 많은 차량들을 리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많은 차량들 중에서 제가 리뷰를 하고 나면 항상 극찬을 쏟아냈던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의 제네시스인데요. 물론 현대차에서 생산했던 모든 차량을 다 칭찬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을 했던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만큼은 저를 실망시켰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G80, G90, GV70, GV80 이런 좀 더 상위 단계의 제네시스 브랜드를 리뷰해 드렸었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 연식 변경이 된 G70 차량입니다. 사실 이 G70이라는 차량이 약간 포지셔닝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오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식 변경이 이 G70의 이미지를 좀 더 호감으로 바꿔줄지 아니면 실망감을 더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G70은 스포츠 세단인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버거운 시장을 개척하는 차가 아닌가 싶어요. 옵션을 넣으면 5천 그리고 6천만 원대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패밀리카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후석이 좁다 보니까 그랜저를 타거나 좀 더 금액을 써서 G80을 선택하는 게 나을 거고요. 차량의 주행 재미를 보고 싶어서 펀카를 찾으시는 분들은 스팅어나 뭐 G70의 브랜드로 만족할 만한 분들은 또 아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해서 듣고 나니까 확실히 그 세그먼트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세그먼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요? 네, 이번 차량은 G70 2.5 터보 AWD 모델이고요.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대부분의 옵션이 반영된 차량이라서 5천만 원 극후반대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3.3 터보는 이것보다 5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고요. 그 정도 가격대면 사실 필요한 옵션 고려해서 넣다 보면 결국에는 3 시리즈보다 비싸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거든요. 과연 이번 23년형 G70이 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그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디자인입니다. 일단 이번 연식 변경을 통해서 바뀐 디자인으로 확인을 하시려고 한다면 뭐 기존에 2020년에 진행됐던 페이스리프트 이후에 그 얼굴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일단 제일 먼저 짚어드릴 건 여기 신형 엠블럼이 들어갔다는 점. 혹시나 이 신형 엠블럼으로 좀 교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영상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현기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G70 전면부 디자인에 대해서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 기존 1세대의 그 얼굴에 비해서는 좀 못생겨진 것 같다, 다시 예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이번 연식 변경을 바라보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많이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짚어드리자면, 일단 헤드램프인데요. G80이나 G90 같은 경우는 램프 자체가 가로 길이가 길잖아요. 그렇게 길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을 보다가 이번 G7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아지고 살짝 위로 올라간 듯한, 그런데 뭔가 둥근 요소는 있는 이런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게 확 사납지도 않고 확 귀엽지도 않고 조금 애매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G70의 이 디자인이 제네시스가 가지고 있는 패밀리룩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도 컴팩트카의 느낌도 담고 있다, 이 디자인도 저는 충분히 예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쪽 보니 위쪽으로 캐릭터 라인이 조금 더 들어감으로써 스포츠 세단의 느낌을 더해줬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릴이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크한 크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이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하지 않은 모델과는 좀 차이점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획일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릴의 디자인을 다 좋아하지만, 이 범퍼 하단 부분, 여기에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저는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은 했어요. 이쪽 그릴만 많이 부각을 해주고 여기는 좀 눈에 덜 띄는 디자인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뭐 전면부 디자인이 그래서 크게 수정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G70 측면부도 살펴볼게요. 일단 휠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차량이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느끼실 수 있는 차이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저 브레이크 캘리퍼를 보시면 제네시스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이게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캘리퍼가 눈에 띄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뭐 2.5 터보 일반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디자인이 달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측면부에서도 이 스포츠 패키지의 차등성을 한 번 더 느끼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창가를 따라 둘러져 있는 크롬 몰딩 부분에 이 크롬 소재가 아까 전면부에서도 보셨듯이 조금 더 다른 기본 모델보다 어두운 크롬 색상으로 들어가 있음으로써 봤을 때 차량 자체가 좀 더 시크하고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제네시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특유의 파라볼릭 라인이죠. 앞에서부터 뒤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캐릭터 라인이 옆쪽으로 꽤나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꺾이게 들어가 있어서 차량의 볼륨감이나 역동성을 잘 느끼게끔 해줍니다. 구독, 좋아요. 자, G70의 후면부입니다. 저는 사실 전면부는 사실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후면부는 지금 이렇게 가까이 서서 보더라도 아쉬운 점이 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미간이 너무 넓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조금만 길게 나와줬으면 훨씬 더 괜찮지 않았을까. 뭐 이게 연식 변경이다 보니까 기본 틀 자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에서는 뭐 최선으로 진행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범퍼 하단부도 확인을 해볼게요. 디퓨저 윗부분, 바로 윗부분을 살펴보시면 여기는 또 앞부분에 그 다크크롬 컬러와 똑같은 색으로 아랫부분 배색으로 처리를 해뒀습니다. 이 부분은 겉에 있는 이 그레이빛 베이지 색상과도 잘 어울린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살짝 옆쪽으로 보시면 이 크레스트 그릴에 들어있는 G 매트릭스 패턴을 약간 심어주면서 통일감 있는 느낌을 부여하려고 했어요. 아쉬움이 좀 남긴 하는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트렁크도 열어볼게요. 천천히 열리네요, 트렁크가. G70 트렁크입니다. 스포츠 세단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부분에 상하 높이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살짝 낮은 느낌이고, 대신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는 이쪽 상하폭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동일 세그먼트랑 비교를 했을 때 트렁크 공간이 뭐 더 부족하다거나 그렇게 느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쪽 가로 폭이 꽤나 넓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일자로 실어도 골프백 하나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트렁크 공간입니다. 네, G70의 2열입니다. G70 2열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좁은 걸로 악평이 나 있는 2열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요. 지금 근데 앞에 시트가 뒤로 밀려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시트를 좀 버튼으로 밀면요, 주먹을 쌓으면 2개는 안 들어가요. 2개는 안 들어가고 하나 반 정도 들어가는 레그룸입니다. 그리고 헤드룸은 머리 위로 2개, 이것도 2개가 좀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헤드룸이에요. 또 하나의 큰 포인트는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이 터널. 터널 구간이 원래 차들은 이쪽이 다 높죠.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진짜 많이 높아요. 많이 높아서 여기는 사실상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아동이라고 해도 여기에 앉을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끔 높이 솟아 있습니다. 이쪽에 송풍구 있고요. 뭐 조정할 수 있는 방향 정도 버튼은 따로 없습니다. C타입 충전구 2개가 있고요. 그 대신 제가 굉장히 또 만족스러운 점은 디자인이에요. 이 차가 스포츠 패키지인 만큼 어두운 색으로 실내가 꾸며져 있는데 또 레드 포인트가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스티치로 이렇게 다 옆에 스티치 테두리를 따라서 레드 장식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그물망이 뭔가 스포츠 세단으로서의 느낌을 확 없애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쪽 윗부분이 스웨이드나 이런 걸로 처리되어 있는 거는 실내 내부가 안락하고 고급스럽게 느껴지게끔 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실버 포인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리뷰했던 다른 제네시스와 비교하면 여기 커튼은 없어요. 열선 시트는 또 올릴 수 있어서 3단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썬루프를 한번 열어봤는데 생각보다 썬루프가 왠지 스포츠 세단은 여기까지 확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로 열어줄 것 같은데 1열 사람들까지만 딱 이렇게 보이게끔 열어주는 거는 약간 서운하네요. 근데 G70은 생각해보면 2열 자체의 무게감을 확 덜어낸 차량이기 때문에 썬루프 역시도 1열을 위주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자, 1열로 왔습니다. 1열에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물씬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스티어링 휠 테두리에도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 이쪽 안쪽으로도 스티치가 돼 있어서 확실히 이 차가 스포츠 패키지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진짜 너무 예쁘네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그 디자인만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스포츠 패키지도 나름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안쪽으로 보시면 디지털 계기판이 뜨는데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되고 저렇게 파란색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도 저는 예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식 변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바뀐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쪽 구간이에요. 여기 공조 패드가 터치식으로 바뀌었거든요. 한 가지 다행인 점은 그래도 온도를 설정하는 건 이렇게 굴려서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온도를 올릴 때 하나하나 터치를 올린다고 생각하면 그 점은 너무나도 답답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온도는 한 번에 굴릴 수가 있고요. 그래도 나머지 뭐 핸들, 열선 올리는 버튼, 그리고 뭐 에어컨 켜고 끄는 버튼,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올리는 것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터치식을 많이 선호하지 않는 저로서는 뭔가 연식 변경을 통해서 오히려 터치식으로 변경이 된 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디스플레이, 제네시스는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위로 솟아있죠. 근데 G70 같은 경우는 다른 제네시스에서는 이 디스플레이가 좀 한 여기쯤 대시보드 상단에 부착이 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쪽 송풍구 바로 위쪽에 위치를 함으로써 제가 느끼기엔 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나라는 장점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 무선 충전 공간, 여기도 무선 충전을 올려놓고 한다고 했을 때는 너무나도 훌륭한 공간으로 쓰이겠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를 단순 수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높이와 여기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를 싣고 차가 급정거하거나 움직였을 때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쏠릴 것만 같은 불안함을 또 느끼게 만드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USB로 이 케이블을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보여드릴 건 여기예요. 여기 브레이크 패드나 엑셀 패드, 여기 풋레스트 이런 걸 봤을 때 여기서 느껴지는 고급스러움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스포츠 패키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메탈로 럭셔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예쁜데요? 제가 이번 연식 변경 이전의 G70은 그냥 2.0 터보 차량을 렌트카로 몰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기억을 살려서 한번 비교도 하면서 주행 리뷰도 보내드릴게요. 과속 방지 턱? 충격이 살짝 느껴지긴 하네요. 뭔가 시트도 딱딱하진 않은데요. 편안한데 짱짱한 느낌. 제가 지금 이 내장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역시 현대차에서 만든 내장 내비게이션은 보기에도 간편하고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향해야 될 방향과 타고 있는 길 이름, 속력 다 필요한 정보들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스티어링 휠의 두께가 좀 가늘지 않나 라는 이야기도 하시던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약간은 알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생각보다 두껍지 않고 이렇게 쥐었을 때 제가 여자 손인데도 조금 남는 느낌? 일단 지금은 컴포트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네시스답게 기본적으로 이 부드러운 승차감은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엑셀 밟을 때 그래도 중량감이 좀 있긴 하던데? 네, 좀 있어요. 예전에 제가 G70 그때 렌트카로 탔을 때는 좀 놀랬거든요. 이렇게 밟았을 때 너무 그 가벼운 현대차 느낌이 느껴지니까 G70은 그렇게 많이 레벨업을 한 차량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승차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확실히 중량감이 있어요. 묵직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노면 소음은 근데 대체적으로 조금 올라오긴 하네요, 이건. 네, 그렇죠. 소면이래. 아까 소면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소면 맛있죠. 더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옆에 사이드미러가 속 시원하게 보여서 좋다. 보통 디자인 때문에 끝에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디자인이 많은데 여기는 끝까지 둥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면이 굉장히 넓어요. 주행할 때 엄청 편하고 저는 이게 되게 좁게 보이면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스포츠 모드 바꿔볼까요? 네. 스포츠로 바꾸니까 갑자기 소리가 커졌어요. 우와, 엄청 큽니다.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G70 좋네요, 여러분. 비싸서 그렇지. 뒤에는 재미없을 수도 있어, 좁아서. G70은 확실히 일렬을 위한, 운전자를 위한 차인 것 같아요. 와, 재밌다 이거. 스포츠 모드에 이 정도인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하면 더 강해지나요? 소리가 더 커지네요.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딱 변경을 했을 때 양쪽 옆구리 위쪽, 팔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시트가 움직이면서 확실히 이게 스포츠 모드구나 하는 느낌을 단번에 받을 수가 있어요. 재밌네요. 그리고 옵션으로 100만 원을 추가하시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요. 좀 스포츠스럽게 주행을 했을 때 노면의 접지력과 관련해서도 훨씬 더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G70을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많이들 추가를 하는 옵션이라고 해요. 저는 G70이 되게 젊은 층, 약간 엔트리급 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타는 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구매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40대나 50대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장 바디 컬러에 좀 신경을 많이 쓴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이 시승차 자체도 되게 묘한 빛의 베이지, 그레이 이 사이에 있는 색깔 느낌인데 약간 그런 색 있잖아요. 그 포르쉐 크레용 컬러. 이 차의 바디색도 그런 오묘한 느낌을 주고요. 네, 이렇게 G70 스포츠 패키지 시승을 완료했는데요. 저는 이 차를 시승차로 제공받아서 즐겼다 보니까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스포티하고 다이내믹한 재미있는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 차를 구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뛰어난 성능은 만족스럽더라도 그와 마찬가지로 꽤나 비싼 가격, 여러 가지 세그먼트의 그 포지셔닝이 주는 좀 어려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고민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도 좋아졌고 내부도 럭셔리하게 바뀌었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갖춘 차인 만큼 선택지로 고려를 하실 때 신중하게 넣어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